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금 상승 출발했다가 혼조권이죠.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오늘 이슈앤뷰에서는 우리가 ESG 얘기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한국의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바뀌면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거고요. 또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출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면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함께 상당한 가치 재평가가 있고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코스피 5,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예, 오늘 기획진단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김형균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ESG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는데 5,000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5,000은 본부장님이 5,000을 뽑아주신 건 아니죠? 예,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들이 그만큼 이제 있다는 걸 거고요.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어떤 쪽을 주로 가치를 가지고 운용하시는 회사입니까? 회사 그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저희는 외국계 투자은행 및 운용사 출신들로 이루어진 자산운용사고요. 네. 저희는 뭐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과거에 맥쿼리 인프라 펀드 상대로 행동주의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냈던 트랙 레코드가 있는 운용사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제 미국 행동주의 펀드에서 일하다가 작년 8월에 여기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 합류를 해서 이제 주식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가치 투자 이런 그 투자 철학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최근의 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시장이 주춤하다가 다시 좀 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000선을 넘고 코스닥은 1,000선을 넘어서 가는데 풀린 유동성이 좀 한계가 온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가고 있는 건지 큰 흐름의 판단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수 예측이나 뭐 흐름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밸류, 네네 기업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사실 소액주주들 일반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식 투자를 통해 누리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만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터 린치가 그랬습니다. 시장은 신경 쓰지 마라. 가치 투자자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을 그렇다고 시장의 흐름들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보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뢰가 안 되면 어쨌든 뷰 자체가 흐름 자체가 상승 쪽을 열어놓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뭐 하반기에 좀 고밸류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낙관론자고요. 이제 지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일부 대형주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개별 소형주나 뭐 개별 가치주에 집중하면 여전히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또 운용 철학이 가운데 하나인 행동투자 관련해서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행동투자 펀드나 투자자들의 이렇게 그런 건데 몇 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동주의 투자자나 그런 행동주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전히 개선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겁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저희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소액주주들도 이제 회사의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들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좀 어떤 이유에서든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치 투자가 될 텐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기업을 발굴하고 접근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럼 하세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들의 자산 가치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요.
사실은 기업의 가치라는 게 개별 그 기업들의 자산의 수익 창출력이기 때문에 네. 자산 가치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제 자본 구조, 자산 가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 투자자이시니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를 보고 밸류가 낮게 평가된 기업. 그런데 이 지배구조 문제에서나 이런 게 조금 개선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인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지배구조도 훌륭하고 네. 뭐 기업도 훌륭하면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업의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은데 네.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그렇죠. 예, 충분히 본질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내재의 가치도 있고 돈도 잘 버는데 뭐 대주주가 관심 없고, 네, 오히려 그런 행동주의나 애널리스트나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예. 네, 그런 기업들이 가려져 있는 기업들이 많지요. 예. 다만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더 관심이 갖게 마련인데 최근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성장주가 막 변동은 있습니다만 활활 날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좀 수익률이 뒤처진다거나 좀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담감이 없고요. 네, 길게 보니까. 네네, 길게 보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성장주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이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측과 가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뭐 10년, 20년, 50년 지속적인 그런 예측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성장주가 잘 가면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가치주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는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길을 간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가 언제이냐 문제이지만 반드시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다시 그 거버넌스, 사실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거버넌스가 이제 지배 구조냐? 이건 또 포함하지만 똑같은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 예.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배 구조나 거버넌스나 뭐 ESG나 해서 뭐가 좀 가장 문제입니까, 보면? 네,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의사결정 구조. 네, 네.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뭐 논란이 뭐 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네. 이제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경영진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말하면 같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데요. 지배구조보다 의사결정구조라는 단어 표현이 좋은데요. 예. 예. 최근에 보면 그 LG화학 분할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이제 오늘부터 하이브로 바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부를 뗀다고 하고 예. 뭐 그거를 보고 온 투자자들은 뭐지 우리의 의사와 반하게 회사를 떼어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예. 합병 가격을 산정할 때 문제점들도 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선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가장 뭐 이게 사실은 주총이라는 게 선거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총 때 투표를 하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시고 예. 평소에도 이제 기업에도 자주 이제 목소리를 내시고 이런 주인 의식을 갖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요즘 전자투표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요. 예. 주총장에 안 가셔도 되니까 아마 LG화학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반대 의사를 꽤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셨다는 걸로 저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 본부장님 정리 좀 하겠는데요. 그런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각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접근 전략이 있지? 이게 궁금한데요. 그런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주의나 뭐 지배구조 개선 펀드도 그 조금 더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역할을 다 한다면 가장 이제 지배구조가 좀 개선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자본 배분만 좀 개선이 돼도 뭐 ROE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멀티플은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이익의 성장 없이도 충분히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많이 신경 쓰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투자가 뭐 워낙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뭐 운용사나 이런 투자자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의사 표시를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때로는 아이고 내가 뭐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좀 앞서서 앞서서 나가주시고 함께 좀 의사 표현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수익도 나고 한국의 금융시장도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획진단으로 지배구조 문제들 또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좀 했습니다.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김형균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